산후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것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후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산후풍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출산 후에 풍, 바람을 맞았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양방에는 있지 않은 한의학에만 있는 고유한 전통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후풍이 왜 생기는 것이며, 그리고 산후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이란 과정은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출산 과정에서 체액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액의 손실을 보고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기간을 이제 산욕기라고 하는데, 그 산욕기의 관리를 잘 시행하지 못하면, 조리를 잘 시행하지 못하면 산후풍이라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우리 찬바람을 쏘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궁과 골반이 출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그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찬바람이나 우리 찬물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복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골반이라든지 관절이 제 위치에 가지 못하고 통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산후에는 몸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신경은 또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찬바람이나 찬물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 예민해진 신경을 더욱더 자극을 함으로써 통증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후풍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예민해진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를 과연 얼마나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방에서는 주로 100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관찰을 했을 때, 그리고 산모의 체력을 관찰을 했을 때 기혈이 모두 회복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다 좋아지는,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기간이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증상으로 바라보아서 100일로 산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양방에서는 6주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생식기가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 그러니까 자궁이 골반강 안에서 탈출을 하고 있다가 다시 골반강 안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6주, 그러니까 42일 정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산후조리를 6주 정도 시행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의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 발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타원형이고 되게 좁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서양인 같은 경우는 타원형이 아닌 둥근 형태의 골반이 또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 시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출산 시간이 동양인이 훨씬 더 길고 힘들고, 그리고 서양인들은 출산 시간이 굉장히 짧고 쉽고 편하고,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양인들은 변화가 적잖아요. 변화가 적으면 그만큼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보다 더 짧고, 그리고 동양인 같은 경우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더욱더 긴 것이 차이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후풍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흔한 것은 통증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시린 감각을 느끼는 것이 이 산후풍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인데요. 그 부위는 뭐 무릎이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될 수도 있고, 손목 발목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통증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꼭 골반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왜 이렇게 관절이 아픈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르몬의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산 전에, 그러니까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몸에서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관절 사이를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골반만 느슨해지는 게 아니고 전신에 있는 모든 관절이 다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이제 산후 6주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100일까지 서서히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관절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통증이 바로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의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3-7일이 되는 21일 정도에는 관절을 거의 사용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100일까지는 관절을 사용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에는 발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며칠 동안 계속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출산 과정은 체액 손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도 체액 손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열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체액 손실 때문에 산후 발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에는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철분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변비가 산후에는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산후에는 이렇게 부종, 붓는 것들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체액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부종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몸살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려열 유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유선염이 발생을 하거나 유즙이 잘 배출되지 않는 유즙 불통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유즙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이 아래로 좀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이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외음부가 빠지는 느낌을 느끼는 음탈 현상을 경험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항문 쪽에 치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후풍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두 일컫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통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들도 산후풍의 범주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과연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면 한약 복용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약을 복용시키게 되면 산후에는 호르몬이 농도가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호르몬의 불균형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체액 손실과 혈액 소실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복구를 해줌으로써 체력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냐면요, 한약을 쓸 때 선치어혈, 후보기혈이라고 합니다. 선치어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먼저 산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쫙 배출시켜 주는 약을 먼저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혈과 오로와 같은 것들을 먼저 배출시켜 놓고 그 다음에 후보기혈, 기혈을 보충해주는, 체력을 보충해주는 것은 그 나중에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약을 주로 운용을 하게 되냐면요, 약을 두 가지로 나눠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한약은 3일 동안 먹는 한약으로서 출산 직후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복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자궁이랑 자궁 부속기 근처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요, 어혈이나 오로를 빼주는 약을 3일 정도 복용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체력을 보충하고 호르몬 레벨을 정상화시켜주고 체액을 보충해주는 약은 그 다음에 쓰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산후풍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산모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약은 넣고 어떠한 약은 빼고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산후보약은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증상들이 경감될 뿐만 아니고 체력을 빨리 보충해 줌으로써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침치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후에 관절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손목이나 여러 관절들을 많이 아파하시게 되잖아요. 그러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에는 침치료가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침치료를 시행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후 관리 중에서 추나요법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골반이 벌어졌다 줄어들게 되면 골반의 각도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똑같이 이쁘게 오므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이 오므라지는 기간 100일 동안의 추나 치료를 열심히 잘 시행을 하시게 되면은 골반의 모양이 훨씬 더 예쁘게 정상적으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산후 우울증, 산후풍의 사실은 일종이기도 하지만 산후 우울증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후에는 전체 산모의 4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한약 처방이나 침치료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방 치료로 인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산후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후풍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며 우리 동서양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산후풍의 종류, 산후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것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약치료, 그리고 침치료는 통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추나요법 같은 경우는 골반을 이쁘게 오므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도 배워보았습니다. 임신 출산 요새 많이 없다고들 하는데 주변에 우리 임신 출산 하신 분들을 보면 한방치료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더욱더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것을 우리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